우선 당장 바꿔야 될 건 학원 개수를 늘릴 게 아니고 본인의 공부 습관을 찾는 거.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걸 보통 버리고 옵니다. 희망 고문하는 컨설턴트는 피해라. 그 뒤에 히스토리는 모르고 5등급인데 서울대 갔대 이렇게 돼버리면 어머님들도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자존감 좀 잡고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명여 김성원 교수입니다.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입시 컨설팅 영상을 보면요, 5등급이 2등급이 됐다고.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좀 광고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아이한테 입시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면 이게 마치 버라이어티하게 결과물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은요, 입시 컨설팅이 꼭 성적 좋은 아이들만 하는 전문물이 아니라요, 입시의 핵심 정보와 전략이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중하위권 입시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영교시 부모 영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중하위권 아이들, 그럼 어떤 거를 먼저 이렇게 찾아보십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평소 생활 패턴, 그리고 학습 습관이나 학원 다니는 개수를 조금 처음에 물어보고는 합니다.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한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원에 의존하는 타입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입시 전략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텐데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해서 급격한 변화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원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5등급 학생이 있다면 갑자기 너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2등급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말할 수 있고 교수님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실제로 학교에서 세세하게 그리고 학원에서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조금 컨설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학종이든 뭐 수능을 대비하던 학습적인 프로그램을 좀 짜준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으로 아이들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이제 원서 상담을 왔을 때 저 경희대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거에 맞춘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거에 맞춘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사실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안 되고 모든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상위권 위주로만 상담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입시 컨설팅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만 받는 거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1등급, 2등급 아이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잘 합니다. 그리고 4, 5, 6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조금 더 제가 맞는 방향성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1 때 가야 됩니까? 고2 때 가야 됩니까? 고1 때 오셔도 되고 고2 때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래도 고2 시작하는 시점 정도까지만 오셔도 방향성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변에 중하위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4, 5, 6등급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이제 안 좋으니까 정시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재수생이 20만 명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올해요? 나오거든요. 네네. 내신이 4, 5, 6등급인데 모의고사를 1등급 찍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맨날 찍고 자고 4, 5, 6등급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시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신은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모의고사가 잘 나와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능은 1년, 2년 뒤에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4, 5,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학원에 의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공부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희망 고문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정시로 가기 위해서도 어차피 고2, 고3부터는 내신도 문제가 수능용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되죠. 왜냐면 내신 공부, 우린 모의고사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형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똑같은 공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조금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그냥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만 좋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도 끝까지 챙겨야 되고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자, 요즘 그 4에서 6등급 대학 학생들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실력보단 핑계가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파서 뭐 일이 있어서 오늘 갑자기 가족 행사가 생겨서 이런 핑계들이 많고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핑계가 조금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거 보통 버리고 옵니다. 성적표를요? 네네. 밑에 이제 맞았고 틀렸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유형들을 분석합니다.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학년별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국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정시로 더 유리한지 수시로 더 유리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핑계로 시작해서 그게 대학 레벨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들 성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네네. 중하위권 애들 일단 성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얘네들 공부 루틴 당장 바꿔야 될 거 뭡니까, 선생님? 우선 당장 바꿔야 될 건 학원 개수를 늘릴 게 아니고 본인의 공부 습관을 찾는 거 그리고 공부 패턴을 찾는 거 내가 어떤 유형이 부족하고 어떤 유형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유형을 잘 풀고 어떤 유형을 못 푸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어쨌든 오답률을 우리는 줄여야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공부 습관을 보면 잘하는 과목만 계속합니다. 근데 못하는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과목을 올려야지 성적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학원 숙제를 얼마나 잘 충실하게 해가는지, 학원에만 의존하는지, 본인이 못했던 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됐을 때 학원을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또 확인하고, 인강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시냐 정시냐 이 중하위권 아이들은 또 이것도 전략을 세울 텐데 네네.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시냐 정시냐는 고3 이제 올라갔을 때 3월 달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시라는 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때까지 충실히 성적도 올리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 다음에 우선은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결정해도 저는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재수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더 갈 수 있을지 수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능 최저까지 확인을 해봐야 본인이 수시가 더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뭐 입시 전형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떤 전형에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교과 전형을 그래도 조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중하위권인데요? 네네. 어. 왜냐면 성적이 중하위권 친구들은 제가 많은 친구들을 이제 세특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금 읽어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우리가 충원율이 조금 높거든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과를 조금 추천하는 편인데 그래도 내가 4, 5, 6등급이지만 난 그래도 학교생활 진짜 충실히 열심히 했고 종합전형을 써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와중에서도 좋은 학교들을 찾아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역 애들은 수시에 집중해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이 250명이다 라고 하면 250명 중에 1등급을 받는 게 쉬울까요? 수능 보는 인원 40만 명, 50만 명 중에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재수생들 다 들어오고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형들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고1, 고2 중에서 비교과가 또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상담을 오면 이런 얘기를 많아요. 선생님, 저 수행평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수행평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거기서 더 교과 연계를 하거나 본인이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을 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수행평가가 제출이니까 제출 끝.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거를 상위권 친구들처럼 써줄 수가 없는 거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건 수행평가의 퀄리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선생님이랑 이런 대화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더 학교 생활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식만 먹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자꾸 나를 어필해야 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너무 맛있는데 조리사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까요? 라고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진짜로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까지 관심이 있구나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도나 흥미도라는 키워드 하나라도 더 적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고3 아이들의 멘탈, 뭐 어떤 게 좀 중요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주위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성적이 4등급, 5등급이니까 여기도 못 가. 이런 얘기를 많이 친구들끼리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럼 나 이제 A 대학도 못 가니까 B 대학 가야 되네? 그럼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찾아보시니까 너 지금 성적이면 여기밖에 못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도 못 가, 어디도 못 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계속 포기를 하게 되고 뭔가 계속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위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우린 수능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공부하고 본인의 멘탈 챙기고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건 전문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입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주변에 어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네. 유튜브 이상한 거 보시고 거기서 말한 거 다 믿지 마시고 그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선생님, 공부가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스타트가 늦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이 현실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고3 때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공부는 해야 됩니다. 내가 4등급인데 학생부를 이만큼 빵빵하게 채웠다고 해서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할 거거든요. 끝까지 준비를 하고 수시냐 정시냐를 2학년 1학년 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3학년 때까지 끝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SNS나 유튜브를 보면 본인한테 상담을 받으면 정말 중하위권 아이가 점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어떠세요? 사실 그 안에 히스토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친구가 1학년 때 5등급이었는데 계속 뭔가를 해서 3학년 때 2등급까지 올려서 뭔가를 갔는지 이 친구가 원래는 교과가 이랬는데 논술을 통해서 뭔가를 됐는지는 히스토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더라도 우리 아이는 사실 다르거든요. 이 아이, 합격했던 아이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상담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 맞는 게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상담받아 봐야 되겠다로 조금 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 좀 지나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 어떤 컨설턴트가 좋은 컨설턴트입니까? 희망만 주는 컨설턴트는 좀 저는 조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 서울대 갈 수 있어, 연대 갈 수 있어. 너무 희망을 주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주고 지금부터 이제 개선점 그리고 방향성 이런 거를 알려주는 컨설턴트가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좋은 대학을 보낸 거는 물론 컨설턴트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본 컨설턴트를 조금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전화 상담이라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교시 부모에서는 베이 컨설팅의 송지원 대표님을 좀 신뢰해도 되는 거죠?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뭐 재수 요즘 뭐 N수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수를 해야 되는 아이, 또 재수를 하면 안 되는 아이, 뭐 이게 좀 구분하는 게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의 조금 성적을 좀 보는 편입니다. 아. 모의고사라든지 교과라든지 본인이 공부해본 습관 같은 걸 조금 확인하고는 합니다. 왜 재수를 하고 싶은지, 어디 대학, 어디 학과를 목표로 하는지, 그럼 최근에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았을 때 몇 등급 정도까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 선생님 그냥 학교가 별로예요. 그냥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우선은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중하위권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너무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너무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인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충분히 4, 5, 6등급도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춤 전형들도 어머님들도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상담을 와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님들이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이한테 맞춤 정보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난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나는 안 된 애가 아니고 본인들이 노력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방향성 찾고 가이드하면서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그리고 취업까지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응원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갈 수 있게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베이교육 컨설팅 손지원 대표님과 함께 중하위권 입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의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